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요 키워드 공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모유와 구강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 국시 대비해서 간호조무사 전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끌어서 다 갖고 왔어요. 저희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유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모유는요, 일단 엄마한테서 항체를 아이에게 주는 거잖아요. 제가 항체를 주는 거는 무슨 면역이라고 했었죠? 그죠? 피동 면역으로 들어가요. 모유와 태반 같은 경우는 모유나 태반 통해서 전파된다. 항체를 모유나 태반 통해서 준다 하면 자연 피동 면역이라고 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이게 인공 능동 면역인지 아니면 자연 피동 면역인지 뭐 자연 능동 면역인지 각각의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특히요, 모유 중에서도 초유에 항체 많다고 했었죠. 그죠? 우리 항체는 특히 초유에 많다. 비타민 A, 비타민 D 같은 것도 초유에 많고요, 모유에 많고. 다만, 우리 우유에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칼로리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 우유에 더 많습니다. 자, 모유수의 장점이 있어요. 이건 뭐죠? 그쵸. 엄마와 아이 사이에 살을 접촉하면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신뢰감을 형성시켜준다. 반드시 해야 할 과업들, 성취시켜야 할 과업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단계에서. 이거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사회적인 발달을 이야기한 사람. 그쵸. 에릭슨이었습니다. 에릭슨. 성적인 발달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프로이드였었고요. 그래서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영아기에 신뢰감 형성하죠. 영아기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감. 이거 쌓지 못하면 신뢰감 대 불신감이 쌓인다고 했었죠. 영아기에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영아기, 유아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유아기에는 뭐예요? 대소변을 잘 가리니까 아이가 내 자율성 대 못 느끼면 수치심 느낀다. 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대소변 가리는 것들은 또 아이에게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영아기에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유아기에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와 반면에 프로이드는 이 시기에 뭐 얘기했죠? 그쵸. 입을 통해서 욕구를 해소하니까 구강기, 학문을 통해서 욕구 해소하니까 학문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영아기, 유아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럼요. 이렇게 모유를 분비시켜주는 젖분비 호르몬이 있습니다. 젖분비 호르몬 뭐예요? 그쵸. 프로락틴이죠. 프로락틴. 우리 이런 수유부가요. 수유부 같은 경우는 월경을 조금 더 늦게 시작하고요. 모유수유부 간호와 비수유부 간호가 있어요. 이것도 모성에서 잘 나오는 간호 문제들이죠. 비교해서 아셔야 하는데 모유수유부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생아가 유두 흡인할 수 있도록 유주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데요. 젖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유주 분비는 더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 이 유방염 아이가 먹고 나서 젖이 꽉 차 있으면 염증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젖 먹고 나서 유방 같은 거 자주 짜주기, 가급적이면 계속 유두를 건드려주는 것들이 오히려 또 젖분비 호르몬을 더 자극하니까 젖분비를 활성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수유부의 자세가 불안정하면요. 어떤 거 올 수 있어요? 그죠? 흡인성 폐렴 올 수 있어요. 자, 흡인성 폐렴은 이런 경우에도 올 수 있습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마비가 오게 되는데 반대쪽 마비 말고도요. 특히 얼굴이 비대칭이 되거나 얼굴 비대칭. 그 다음에 목구멍도 연하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삼키는 능력이 떨어져서 삼킴 장애나 연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물어보면 이런 뇌졸중 올 수도 있고요. 뇌졸중이 있는 대상자가 삼킴 장애로 인해서 연하 장애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 폐렴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흡인성 폐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볼까요? 연하, 삼킨다 라고 하는 거는요. 연하, 삼킨다. 어느 중추에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호흡, 연하 이런 거 어디서 관여해요? 구토중추. 그쵸, 연수였죠. 이런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모유수유 가능하면서 터울 조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 영구적 피임법에 들어가는 거 2개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구적 피임법에는요. 난관결찰술도 있고 정관절제술도 있죠. 이놈들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피임법에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일시적인 피임법들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경구 피임약도 있고요. 그 외에 특히 모유 수유 가능하면서 터울 조절 이거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뭐였죠? 그렇죠. 자궁 내 장치 루프입니다. 자궁 내 장치 루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그 외 일시적인 피의법들에 들어가는 것들 지뢰사정법도 있고요. 뭐 기초 채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각각의 것들은 공중보건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수유부 간호라고 해서요. 비수유부 간호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요. 아기에게 젖 안 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유방을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유도 자극하면 안 되죠. 자극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젖분비 호르몬이 막 활성화가 되니까 자극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방 바인더 적용할 거고요. 탄력 붕대도 적용할 거예요. 만약에 찜질한다고 하면 냉찜질만 적용할 겁니다. 반면에 수유부 같은 경우는 유주 분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 이후에 온찜질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진통제 사용 가능하죠. 왜? 아기한테 젖을 주지 않을 거니까 엄마가 이런 약물 투여 같은 거 가능합니다. 우리 진통제로 쓸 수 있는 거 특히 기초 양리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열 진통 소염제다. 위장출혈 유발할 수 있어요. 왜요? 항응고제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뭐였죠? 아스피린 같은 거 있었죠? 아스피린. 진통제로 나오는 뭐 타이레놀 같은 소염 진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모르핀.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은 5년마다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기본이란 말이 없습니다. 기본이란 말, 종합계획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매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구강보건교육계획이라고 하는 거요.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답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구강건강실태조사 잘 나오죠. 웬만한 실태조사는 제가 다 3년으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강건강실태조사도 3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 취업 실태 현황 보고도 3년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실태, 의료인 취업 실태도 3년마다 보고할 겁니다. 근데 예외적인 실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쵸.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태에서는 5년이라고 얘기했었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구강건강 실태 조사할 수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책에는 우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5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 수립해요. 그러면 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들에는 뭐 학교 구강보건 사업도 있고 사업장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모두 포함이 되지만 정신질환자나 어떤 특정한 환자라고 명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나 환자와 관련된 기본계획은 따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거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결격사유도 해당이 됐었죠. 또한 그 요양병원 같은 곳에 정신질환자 입원시킬 수 없다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구강관리용품 지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특히 이 구강관리용품이라고 해서 이게 정답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일이 외울 필요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구강과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용품이 뭐냐? 정답, 구강관리용품이다 라고 해서 단답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거 정답으로도 고를 수 있고요. 이런 거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뭐 임산부 구강검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5에 들어간 항목 묶어놨고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들도 묶어놨어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특히요. 아직 치아가 제대로 낫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치아 마모증이 나온다. 이거는 영유아 구강검진 사항에는 해당은 안 돼요. 다만 엄마한테는 치아 마모증은 구강검진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영유아에게서는 치아 발육이 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치아 발육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없다. 왜냐면 엄마는 이미 치아가 다 났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2개 다 들어가지 않는 거는 암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치아 나온 김에 또 해볼까요? 제가 기초치과도 한 장 정리를 올려놨었잖아요. 치과에서 특히 치아 구성 성분 중에서요. 가장 맨 바깥층이라 했던 거 뭐예요? 가장 맨 바깥층. 그쵸. 범랑질이라고 합니다. 에나멜질이라고도 하고 사기질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범랑질 그 밑에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뭐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코끼리 상아 기억하자고 했어요. 상아질. 신경까지 들어가 있는 거 뭐예요? 신경, 혈관, 림프관, 치수. 치아 이름 번호 매기는 건 뭐죠? 번호 매기는 건 치식.
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치아를 앞골에 고정시킨다 했던 건 뭐죠? 앞골에 고정시킨다. 그쵸? 백악질이었어요. 아,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는 그쵸? 백악질. 앞골에 고정한다. 이번 시험에 나왔고요. 특히 또 악이 나왔으니까 가볼게요. 하악골, 측두골. 이거는 턱뼈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었었죠. 이것도 제가 연결시켜서 항상 저는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건소장님이요. 사업관리자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과 관련한 업무 중에 보건소장한테 시켜야 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위임할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구강관리 용품이 그냥 단답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 용품이 뭐냐? 라고 해서 구강관리 용품 정답으로 고르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정답으로 나오기도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적정 불소농도를 유지하게 하는 그 사업이 뭐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 그럼 제가 이거 적정 불소농도 어떻게 기억하자 했습니까? 0.8 ppm, 0.8에서 1 ppm. 이거는요, 보건간호학계회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규 쪽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라 그거는 불소농도 측정이나 기록, 뭐 첨가시설 점검, 교육,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보건소장님에게 시킬 수가 있는데 특히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은 몇 회를 하냐 주 1회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거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제가 주 1회가 중요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지역사회에 음용수 관리가 있잖아요. 음용수 관리에서 대장균은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장균 검사 얼마나 자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 1회 한다고 했었죠. 대장균 검사 주 1회, 여기도 주 1회가 있고요. 유방암 자가검진은 매달, 결핵검진 같은 거는요. 매년이었었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수교육 같은 거, 의료인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선생님 보수교육도 매년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건소장님이 중요한 것들은 사실 몇 개가 더 있으니까 찍고 갈게요. 보건소장님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감염병 환자 명부 보관하셔야 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도 보관하셔야 되고 각각 몇 년 보관했는지는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에도 있죠. 그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 결핵이 발생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결핵 확인했을 때요. 결핵 발견했을 때 누구한테 신고했어요? 그쵸. 그때도 보건소장님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강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구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칫솔질이고요. 칫솔질 같은 경우는 1차 예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당연히 어떤 건지 아시죠? 식후 3분 이내 자기 전 하루 3회 칫솔질 해줄 거고요. 여기 그 외 1차 예방에 들어가는 거 치과에서 구강에서 치아 혼매우기, 치면열구 전색이라고도 하죠. 치면열구 전색, 불소도포하는 것들이 1차 예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검진, 치료한다. 특히 구강검진 받는다, 구강 치료했다 이런 것들은 2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3차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예요? 막 내가 치아가 너무 썩었어요. 신경까지 손상이 돼가지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치아 발치, 치아 발거. 이런 거는 3차 예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교육에서요, 효과적인 교육도구, 당연히 이런 칫솔질과 관련해서는 모형 이용할 수 있고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시범 관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요, 제가 보건교육에서 특히 너무 중요한 거 있어요. 보건교육은 아이들에게나 교육받는 피교육자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드보이 유지태형님 너무 좋아해요. 지태행님, 지식, 태도, 행동, 또는 실천, 이 변화 순서대로 일으켜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보건교육에서 나오는 잘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진단평가, 사전에 하는 거, 뭐 형성평가, 마지막에 총괄평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뭐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했던 것들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치아 우식증 감소요. 치아 우식증은 일종의 충치인데 침이 많아졌어요. 침 분비가 많아졌어요. 타액 분비가 많아졌어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치아 우식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침 분비가 많아진 거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침이 많아서 입안에 있는 찌꺼기, 건더기들을 꼴딱꼴딱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타액 분비가 많아졌다는 것은 끈적끈적한 점성은 감소됐다는 얘기였죠.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우리요, 치과기구는 구강 내로 가고요. 치과기구는 구강 내로 가고 손잡이는 구강의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됩니다. 자, 또 나온 김에 할게요. 치과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우리 대상자가요, 치과 진료를 받으려고 누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치과 원장님이, 치과 의사가
치과 의사가 오른손잡이라고 하면요. 이쪽 방향쯤에서 구강 내에다가 치과 기구를 구강에 넣어서 진료를 할 텐데 여기가 12시 방향이잖아요. 아, 그러면 치과 의사는 요 정도 방향에 있어야지 좋죠. 오른손잡이라면.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쪽에 우리 조무사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무사 선생님의 그 방향은 뭐 2시에서 5시 방향 정도, 그 다음에 의사는 7시에서 12시 방향,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대충 이 그림 정도 생각해 보시면 문제에서 쉽게 고를 수가 있고요. 우리 조무사 선생님의 의자는 치과 의사의 의자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쵸,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 되고, 치과 의사 나오니까 또 얘기하고 싶네요. 치과 의사는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맞습니다. 의료인 맞죠?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또 누구 있어요? 조산사, 간호사 있었죠? 이 치과 의사 처방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쓸 수 있는 사람의 의치안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처방전을 작성한다. 그러면 한의사는 자기가 한약 조제해 주니까 빠지고 의사, 치과 의사가 처방전 작성할 수 있다. 처방전 작성할 수 있는 사람 2명. 처방전 몇 부 작성? 2부 작성. 몇 부 보관? 2부 작성. 몇 년 보관이에요? 2년 보관이다. 그래서 처방전과 관련된 거는 다 2였어요. 2명이 작성한다. 2장 보관한 2장 작성한다. 2년 보관한다.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외에 치과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치과 한 장 정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소여 기초 영양에도 나오죠. 충치 예방하기 위해서 도포할 수가 있습니다. 불소 도포요. 얼마나 자주 하실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치과 정기검진도 6개월에 한 번. 치과 기구 점검도 6개월에 한 번 한다. 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 숫자 6이 중요한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 숫자 한 장 정리짜리가 있으니까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잘 나오는 숫자들 제가 정리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불소농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에 0.2%만 첨가시켜요.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에 0.05%를 첨가시킨다 해서 이 숫자들도 잘 나오는 숫자들이거든요. 작년에 하나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나오진 않았었지만 그래서 이 숫자들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법규 한 장 정리로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유와 구강과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 공부로 우리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